혹시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시는 그 브로콜리가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브로콜리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브로콜리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항암 효과도 있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혈관 건강,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브로콜리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음식이 콩팥을 공격하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면 나중에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로콜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최상의 궁합 음식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또 어머님이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는지 댓글로 보내주세요. 어머님의 건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박명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박명재 어머님은 평생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고 텔레비전에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나오면 꼭 메모해 두셨다가 장을 보실 때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브로콜리가 암도 예방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준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의 매일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브로콜리를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시고,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함께 무쳐서 반찬으로 드셨어요. 거기다가 건강을 위해서 멸치볶음도 꼭 챙겨 드셨습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누가 봐도 정말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오래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아리까지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지고 소변을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박명재 어머님은 물을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서 눈이 반쯤 감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결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어머님,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안 됩니다. 어머님은 귀를 의심하셨어요. 아니, 제가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건강식만 먹는데 어떻게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세요? 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브로콜리를 매일 먹어요. 시금치도 자주 먹고 된장찌개도 거의 매일 끓여 먹고 뼈 건강 때문에 멸치볶음도 꼭 챙겨 먹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게 문제였군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박영재 어머님처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신 음식들이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정수기가 물속의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듯이 콩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그러니까 콩팥은 나이가 들수록 필터가 점점 낡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필터가 새 것이라서 웬만한 것은 다 걸러내지만 60세, 70세가 되면 필터가 많이 닳아서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40세가 지나면 매년 콩팥 기능이 1%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 콩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30%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원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도와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칼륨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칼륨이 많이 들어오면 소변으로 내보내서 몸속 칼륨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칼륨이 피 속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피 속에 칼륨인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무심코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칼륨이 약 360mg이나 들어있어요. 이건 바나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반명자 어머님처럼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면 하루에 칼륨을 1000mg 이상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브로콜리만 드신 게 아니었어요. 시금치도 함께 드셨거든요. 시금치에도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100g에 칼륨이 약 500mg이나 들어있어요.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된장찌개까지 드셨어요. 된장찌개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염분은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성분이에요. 콩팥이 염분을 처리하느라 힘을 쓰는 동안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 시금치, 된장찌개를 함께 드시면 콩팥 입장에서는 3중으로 공격을 받는 셈이에요. 이제 왜 박영자 어머님의 콩팥 기능이 그렇게 빨리 나빠졌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선택한 음식들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은 브로콜리와 시금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로콜리에도 칼륨이 많고 시금치에도 칼륨이 많아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칼륨 폭탄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금치에는 칼륨 말고도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옆구리가 찢어지듯이 아프고 심하면 콩팥이 감염되어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브로콜리에도 옥살산이 약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칼륨도 2배로 섭취하고 옥살산도 2배로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콩팥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금치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시금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금치도 철분이 풍부하고 눈 건강에도 좋은 훌륭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브로콜리와 함께 먹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시금치를 피하시고 시금치를 드실 때는 브로콜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시금치를 3분 정도 데치면 옥살산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해요. 그 물에 옥살산이 녹아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지 마세요. 칼륨과 옥살산이 2배로 늘어나서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브로콜리와 멸치볶음입니다. 아니, 멸치가 뼈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칼슘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륨과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이 만나면 콩팥에서 이 2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콩팥은 칼륨과 칼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칼륨도 많이 들어오고 칼슘도 많이 들어오면 콩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정수기에 온갖 불순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필터가 막혀버리는 것처럼요. 게다가 멸치볶음을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간장을 넣고 설탕을 넣고 물엿을 넣어서 달짝지근하게 볶으시잖아요. 여기에 염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염분이 많은 멸치볶음과 칼륨이 많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콩팥은 칼륨도 처리해야 하고 칼슘도 처리해야 하고 염분도 처리해야 합니다. 3중으로 부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멸치는 안 먹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멸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칼슘 보충을 위해 멸치를 드시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멸치볶음 대신 멸치치를 가루로 내서 국물을 우려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멸치가루로 국물을 내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칼슘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멸치볶음을 하실 때 간장 대신 들기름으로 고소하게 볶으시고 간은 아주 약하게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염분 섭취를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브로콜리와 된장찌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조합이에요. 브로콜리를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브로콜리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된장이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된장 자체는 발효식품이라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된장에는 염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염분이 약 2000에서 30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염분 섭취량이 2000mg인데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거나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이 염분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러는 동안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돼요. 브로콜리에서 들어온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된장찌개에는 보통 감자나 호박을 넣으시잖아요. 감자에도 칼륨이 많고 호박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브로콜리에 된장찌개, 거기다가 감자나 호박까지 함께 드시면 칼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영자 어머님이 매일 드시던 식단이었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선택한 음식들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된장찌개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된장을 평소에 반만 넣으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에 감자나 호박 대신 두부를 넣으세요. 두부는 칼륨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은 챙길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칼륨과 옥살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멸치볶음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콩팥에 상중 부담을 줍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된장찌개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염분이 칼륨 배출을 막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브로콜리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항암 효과도 있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8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그리고 콩팥 기능도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콩팥 기능이 정상의 65%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김영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먹었길래 하고 억울해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브로콜리를 완전히 끊으신 게 아니에요. 브로콜리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를 바꾸신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콩팥 기능이 정상의 70%로 오히려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니, 콩팥 기능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관리를 잘 하시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김영호 어르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김영호 어르신이 실천하신 방법, 그러니까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콩팥에 좋은 최상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브로콜리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최상의 궁합은 브로콜리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달걀의 단백질은 콩팥의 부담을 적게 주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달걀은 바로 이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달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달걀에 들어있는 지방이 브로콜리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줘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게다가 달걀에는 칼륨이 적습니다.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60mg밖에 안 돼요. 브로콜리의 칼륨을 달걀이 중화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칼륨을 더 늘리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브로콜리를 데쳐서 달걀과 함께 볶아 드시면 됩니다. 들기름에 마늘을 살짝 볶다가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달걀을 풀어서 함께 볶으세요. 간은 소금 대신 후추만 살짝 뿌리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콩팥에도 부담이 적은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아침밥 반찬으로 딱 좋아요. 두 번째, 최상의 궁합은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도 채소인데 괜찮아요? 네,
양배추는 괜찮습니다. 양배추는 채소 중에서 칼륨 함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양배추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70mg입니다. 브로콜리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이 항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식초를 조금 넣고 소금은 아주 약간만 넣어서 드레싱을 만드세요.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샐러드가 됩니다. 아니면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쪄서 드셔도 좋아요. 찜기에 양배추를 먼저 깔고 그 위에 브로콜리를 올려서 5분 정도 찌면 됩니다. 찐 채소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조리법이에요. 세 번째, 최상의 궁합은 브로콜리와 현미밥입니다. 현미밥이요? 현미가 거칠어서 소화가 잘 안 되던데요? 맞습니다. 현미를 그냥 드시면 거칠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미를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지으시면 소화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미를 최소 4시간 이상, 가능하면 8시간 정도 물에 불려두세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 부드러운 현미밥이 됩니다. 현미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콩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콩팥에 결석이 생기기 쉽고 혈압도 높아지기 쉽거든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륨과 현미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서로 균형을 맞춰줍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서로 협력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현미밥을 짓고 브로콜리를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 소금을 넣지 마세요. 그냥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만 데치시면 됩니다. 데친 브로콜리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참깨를 뿌려서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상의 궁합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와 달걀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칼륨이 적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칼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현미밥입니다. 마그네슘이 칼륨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브로콜리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콩팥 건강을 생각하시면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면 칼륨이 약 30% 줄어듭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해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나왔거든요.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C 같은 일부 영양소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칼륨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다른 음식에서 보충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 독이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한 끼에 5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50g이 얼마나 되느냐면 브로콜리 한 송이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손바닥에 올라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180mg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는 콩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브로콜리가 아무리 좋아도 매일 드시면 칼륨이 계속 쌓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해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드신 날은 다른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하세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고구마 같은 음식들은 칼륨이 많거든요. 브로콜리를 드신 날은 이런 음식들을 줄이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시거나 소금에 절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염분이 들어가면 콩팥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묻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참깨나 후추로 맛을 내시면 염분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콩팥이 나빠져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거든요.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증상들이 나타나면 콩팥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첫째, 발목이나 다리가 붓습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몸에 수분이 쌓여서 붓기가 생겨요. 특히 저녁 때 발목이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분들은 콩팥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상적인 콩팥은 단백질을 걸러내지 않는데 콩팥이 망가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거든요. 셋째,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소변 횟수가 줄어듭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아서 소변 색깔이 진해져요. 그리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변 횟수도 줄어듭니다. 넷째, 피곤함을 자주 느낍니다. 콩팥은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콩팥이 나빠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빈혈이 생기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다섯째, 피부가 가렵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가려움증이 생겨요. 특히 밤에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브로콜리와 시금치입니다. 칼륨과 옥살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멸치볶음입니다. 콩팥에 3중 부담을 줍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된장찌개입니다. 염분이 칼륨 배출을 막습니다. 반대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상의 궁합 3가지도 기억해두세요. 첫째, 브로콜리와 달걀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칼륨이 적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현미밥입니다. 마그네슘이 칼륨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데쳐서 한 끼에 50g 이하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콩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따로 드시는 걸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